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국가적 법 중에서 공무방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방해죄는 기본적으로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복잡하다기보다는 어, 특이한 범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일반 공무방해죄가 있고 특별 공무방해죄가 있는데 이 특별 공무방해죄는 뭐 객관식용으로 나오는 거 말고는 우리가 특별히 사례형 문제에서 나오는 건 거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거. 근데 공무집행방해죄 행위태양은 폭행, 협박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위력이 없는 거죠, 여기요. 위력이 없기 때문에 어 공무소에 가서 좀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 폭행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난동을 부려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 당연히 이 위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냐를 가지고 결국 업무방해죄 업무는 공무를 제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런 정도의 객관적인 내용들만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이 파악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특수자가 붙는데 이 특수자가 붙는 것은 뭐냐? 이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공무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특수 공무방해,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에 특수공무방해 치상죄가 성립하는데 치상죄가 이 치상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결과적 가중범 중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특수공무방해 치상죄가 있고 이 경찰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인데 그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한테 어떤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다치게 했다. 그러면 특수공무방해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 이외에 관련돼 가지고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특수상해죄하고 죄수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절도범이 절도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가지고 다치겠다. 그럼 절도가 중강도가 되고 강도 치상이 되죠. 그렇게 관련돼 가지고 이제 특수공무방해 치상죄하고 죄수 문제. 즉 특수공무방해 치상죄하고 강도치상죄와의 관계는 강도치상죄가 무겁기 때문에 상경으로 처리하고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랑 그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는 특수상해죄보다 특수공무방해 치상죄가 무겁기 때문에 그 경우는 그냥 흡수되는 관계로 정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를 한다 가지고 또 하나 문제되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들의 공무가 적법한 공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의 적법성 여부를 잘 판단하고 혹시라도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 냈지만은 관련돼 가지고 적법성에 관련돼 가지고 저기 문제가 있다. 적법성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 그것이 구성요건적 착오이냐 아니면 위법성이 착오이냐를 판단해 가지고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아직 모의 시험에는 몇 번 나는데 지금 본 시험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파악을 하면은 뭐 중요한 논점은 거의 그 안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출 문제를 보겠는데 기출 문제 관련돼 가지고 그 자, 여기 보면 변호사 시험에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다는데 나온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 관련돼 가지고 딱 공무집행 방해죄만 딱 한 것이 없고 다 연결되어 있는 논점이라 가지고 특히 특수공무 방해 치상죄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적 가중범위에 다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나오지 않은 부분을 관련돼 가지고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련된 착오 그것만 지금 아직 한 번 안 나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년도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관련돼 가지고 뭐 모의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갑의 친구 을의 집으로 와 갑과 함께 양주를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앞으로 진행하려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양주를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에 세운 승용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어 앞으로 진행하려 했다. 이건 음주운전이죠. 그 다음에 옆에 서 있던 D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승용차에 내려 D와 12가부터 소란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30분 이상이 지난 후에 주민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자신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경찰관은 2주간의 치료를 위하는 타박상을 입었어요. 자, 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과연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겠냐. 이 관련된 검사는 갑을
을을 도로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했다. 여러분들이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련돼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건데 그 폭행으로 인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타박상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요?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라는 건 없어요. 특수공무 방해 치상죄는 있어도 단순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럴 때는 공무집행 방해죄하고 상해죄로 기소하는 의유라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고 뭐 의뢰 변호인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논거를 제시하라.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운전이 아니다. 뭐 기본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뭐 이것은 운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돼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어 얘가 이제 긴급 체포하라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했는데 이 현행범 체포가 과연 적법하냐? 이건 적법하지 않았다. 왜냐면은 범죄 현장에서의 현장범 체포해야 되는데 30분 이상이 지난 후에 얘가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분명 상황에서 한 것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경찰관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는데 이 타박상 자체가 이것이 상해가 아니다. 단순 치유, 자연 치유될 정도의 상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쟁점들이 뭐 나왔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는 적법한 공무여야지 적법한 공무가 아닌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된 부분 되고 공무집행 방해죄 적법성 요건 관련돼 가지고 자 당연히 적법해야 돼요. 근데 현행범 첩보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뭐냐 관련돼 가지고 현행범 첩보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돼 가지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를 말하는데 30분이 지났으므로 실행 직후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행범 체포할 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고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상해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역시 뭐 경미한 상해라거나 아니면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두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년도 모의시험 3차 이문 같은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자, 이거는 자, 갑은 핸드백을 든 A가 은행에서 나오자 날치기 하기로 마음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를 뒤따라가다가 A의 핸드백을 강하게 잡아당겨 낚아채 도주했어요. 참, 이 정도의 날치기만 보면 이게 강도인지 절도인지 잘 몰라. 근데 은행을 나온 A는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감지하고 핸드백을 꼭 잡고 걷던 터라 갑에게 핸드백을 빼앗기면서 넘어져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핸드백을 뺏으려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을 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치기를 강도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강도로 평가하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강도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날치기 같은 경우도 이것이 강도로 평가할 것인지 절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돼요. 또 그다음에 갑은 A의 핸드백 안에서 1,000만 원이 입금된 A의 통장과 인장을 발견하고 친구 을에게 A의 예금 통장과 인장을 주면서 어, A의 예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부탁했어요. 자, 친구 을에게 A의 예금 통장과 인장을 주면서 A의 예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부탁했다. 그러면 A의 예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는 을의 행위와 관련된 교사범위 성립하겠죠, 이거는. 갑에 대해서는 교사범위 성립한다. 그러니까 을은 갑의 제안을 받고 A의 인장으로 예금 청구서를 작성했다. 자,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서 예금 통장과 함께 B은행 창구 직원에게 제출했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와 그다음에 행사자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인을 갖다가 위조한 경우 사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 A의 인장을 사용한 것들은 전부 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흡수돼 버리죠. 자, 그다음에 500만 원을 500만 원을 인출했다.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럼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기죄도 성립한다. 그다음에 500만 원과 예금 통장을 인장을 자신의 승용차에 넣어두고
였다는 겁니다. 작물인지 알고 이걸 보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겠죠.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가배제책은 이런 강도치상과 사문서 위조 행사, 사기, 작물 보관죄, 교사범위 성립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B은행 CCTV를 통해 의뢰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경찰관 P는 도망 중인 의뢰 집 주변을 지나다가 우연히 을과 마주치자 측에 적법하게 을에 대한 긴급 체포에 착수했어요. 자, 근데 을은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경찰관 P를 넘어뜨리고 도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공무집행적인 공무원한테 폭행을 해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긴급체포하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돼요. 근데 이제 이 을이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하다고 생각한 경우 이것이 어, 이것이 과연 구성요건적 착오이냐 아니면 위법성의 착오이냐 관련돼 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아까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공무집행의 적법성 이건 당연히 구성요건 요소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집행의 적법성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구성요건적 착오로 볼 수도 있고 위법성의 착오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이루는 기초 사실에 대해서 착오를 한 거면은 구성요건적 착오지만은 이 그 사실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착오한 거다. 평가를 착오한 거는 이거 위법성의 착오로 봐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하다고 평가를 한 거야. 잘못 평가를 한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거는 위법성의 착오로 보고 이 경우는 뭐다? 정당한 이유는 없다. 정당한 이유가 16조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의 쟁점, 이 쟁점이 지금 아직 본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본시험에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쟁점이긴 한데 최근 들어 자꾸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정도의 쟁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면 뭐 답은 뭐 경찰관 P가 고등학교 동기라는 알고 사실을 쭉 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답은 경찰관 P가 고등학교 동기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관 P에게 전화를 걸어 잘 받으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자,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 P는 이에 동의했어요. 며칠 후 갑은 친구 병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것을 경찰관 P에게 전달하라고 부탁하였고 병은 갑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경찰관 P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자신이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랑 동일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얘 갑 같은 경우보다 제3자 뇌물교부죄, 병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취득죄. 자, 근데 이제 올해 나왔던 시험과 같이 본다면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만 건너가고 그 200만 원을 병이 사용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직접 건네간 300만 원에선 뇌물공여죄, 그러니까 133조 1항의 뇌물공여죄가 되는 거고 얘가 받은 200만 원에서만 제3자 뇌물취득죄, 제3자 뇌물기부죄가 성립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갑의 죄책은 지금 검찰 실무에서 보면은 500만 원을 나눠서 보는 것이 검찰 실무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불구속 수사를 받던 검사 S가 적법하게 병의 안방을 수색하자 수색에 격렬히 항의하다가 안방에 있던 골프채로 검사 S를 내려치려고 했어요. 병이 이제 흉기인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갖다 내려치려 한 겁니다. 자, 근데 검사 S는 이를 피하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어요. 자, 이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하는데 이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쳤다. 이거를 이제 인과과정의 착오로 이제 요 당시에는 해설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은 인과과정의 착오 자체, 인과관계의 착오, 인과과정의 착오는 사례형 문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오면 당연히 아는 교수는 다 반대요. 그럼 뭐 해설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뭐 핸드백 날치기 관련돼 가지고는 날치기 관련된 것은 강도치상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제
예금 인출에 관련돼 가지고 뭐 통장을 맡긴 거, 통장을 맡기고 돈을 맡긴 건 작물보관죄. 그다음에 이제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 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무소 행사죄. 그다음에 이제 사인 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 사인 행사죄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뭐다? 얘는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뭐요? 얘는 여기에 흡수된다는 거죠. 사무소 위조 및 위조사무소 행사죄가 성립하면은 그 사무소 위조죄에 사용한 사인은 여기에 사인 부정사용죄가 아니라 흡수돼 버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고도 하는데 이거는 굳이 여기서 논할 필요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여기 보면 결국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예금 통장이 용도가 딱 정해진 거, 용법이 용도가 특정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직원을 기망해 가지고 돈을 갖다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근데 각각 다 실체적 경합이다. 그런 정도의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이 경우는 다 교사범위 성립하고, 경찰과 피를 넘어뜨리는 행위 관련된 책 108페이지에 설명했다는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해서 특히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 관련된 대표적으로 하는 게 공무집행의 적법성인데, 적법성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갈 수도 있고 위법성이 착오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적법성을 기초 지우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면 구성요건적 착오지만, 적법성에 대한 평가를 갖다 잘못했다 그럼 위법성이 착오로 가가지고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여기 보면은 자, 경찰관에게 이제 뇌물을 제공한 관련돼 가지고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뇌물 약속자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처럼 뇌물 약속에 성립한 뇌물을 수뢰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3자인 병에게 교부한 행위는 별도로 제3자 뇌물 교부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봤는데 이제 경찰 심의에 따라 가지고는 다르게 봤다는 거죠. 다르게 판단해 가지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제3자 뇌물취득죄 관련돼 가지고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아까 걔가 돈을 뽑아 쓴 거, 그거는 불법 영득의사와 횡령죄 관련된 똑같은 케이스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쟁점만 여러분들이 또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단지 여기 관련돼 가지고 검사 S에게 상해를 입힌 관련돼 가지고 골프채 당연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부진정 결과적 가정법으로서 특수공무 방해 치상죄가 성립한다. 이거 해석한다는 건 문제 없는데, 이게 인과정의 착오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이 인과정의 착오 문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논했지만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면 학설의 본질적 비본질적 상해 기준설 객관적 기술에서 들어있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고, 이거는 뭐다? 이건 다 무조건 비본질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설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특수공무 방해 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특수상해죄와의 죄수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이 특수공무 방해 치상죄가 무거움으로 당연히 흡수해버리고 특수공무 방해 치상죄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들을 마치도록 하고, 자 다음으로 이제 사법적 기능에 관련된 죄 중에서 이제 도주와 범인은닉죄, 범인은닉 아니면 범인도피죄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위증죄와 무고죄와 관련된 걸 보는데, 자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도주죄와 관련된 거는 뭐 객관식 용어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요. 뭐 단순 도주죄 관련돼 가지고 이 단순 도주죄 같은 경우는 특수주죄가 있는데 이 특수주죄는 합동범을 포함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 보면 될 것 같고,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쪽은 사례형 문제로서. 단지 이제 범인 은닉죄 관련돼 가지고 범인 은닉과 도피죄 관련돼 가지고는 이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 자, 이 친족 간의 특례는 뭐요? 친족 상도례가 아니라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결국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고 위법하지만은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를 본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의 죄책 문제다. 갑이 을한테 범인 도피를 교사했어요. 근데 갑과 을 사이 친족 관계가 있으면 범인 도피를 도운 을은 뭐다? 을은 범인 도피죄 정범 범인 도피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은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교사한 사람보다 이 친족 간의 특례는 일신 전속적 사유이기 때문에 친족 간의 특례는 일신 전속적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갑한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범인 도피죄, 교사범,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해서 교사범까지 성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범인 도피 은닉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관련돼 가지고 증거 인멸 관련돼 가지고 역시 여기도 뒤에 보겠지만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 은닉 도피, 그다음에 증거인멸이 나온다. 근데 뭐 조카다, 동생이다, 형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아 친족과의 특례 가능성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갑이 을한테 범인 도피나 범인 은닉을 교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한다? 얘가 갑을 피해 갑의 범인을 갑이라고 하는 범인의 어떤 그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어렵게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범인 도피죄 아니면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어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즉, 이 갑과 을 사이에는 친족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친족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있다 그러면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범인 도피 교사 관련돼 가지고 갑이 얘한테 시킨 거 얘는 이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지만은 이 시킨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얘는 친족 간의 관계를 얘한테 정당했기 때문에 얘는 범인 도피 교사죄가 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다음에 친족 관계 적용 여부 보면 되는데 갑이 을한테 범인 도피를 하라 그랬어요. 나를 도피시켜달라. 자기를 도피시켜달라 그랬는데 자기가 도망가게 도움을 달라. 그러니까 얘가 도움을 주면 얘는 범인 도피 교사죄예요. 범인 도피죄죠. 근데 친족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자기가 도망가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갑의 자기 도피의 연장선상이다 그랬으면 뭐다? 자기 범죄 연장선 자기 범인 자기 도피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일 때는 그럴 때는 갑한테는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죠. 자기 범죄에 대한 도피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범죄에 대한 도피가 그 비호권을 넘어서는 경우는 범인 도피 교사죄로 성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얘가 교사한 내용이 얘가 한 교사한 내용이 수사기관에 가서 허위 진술을 해라. 즉 수사기관에 가서 허위 진술을 하라. 이런 내용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얘가 수사기관에 가서 을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했던 이 허위 진술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뭐다? 허위 진술이 이 갑의 범인 도피를 적극적으로 돕는 정도다. 그러면 얘는 뭐다? 범인 도피죄 성립한다는 거예요. 물론 친족 관계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이 단순한 허위 진술이냐 아니면 적극적 사수를 쓴 거냐 관련돼 가지고 얘한테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냐 안 성립하냐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논점과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을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범인 도피죄 여부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직방 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느냐 문제되는데 위계에 의한 공직방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과 이것은 세트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수사기관이 허위 진술을 한 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실체와 진실을 발견해가지고 그 어떤 형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허위 공문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올해 이제 시험에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부분은 2010년 올해 시험에 이제 범인도피죄와 교사범인데 이건 뭐 절도 광죄 이미 설명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을은 친구야 그냥. 이 친구이지 친족 관계 아닙니다. 친구 병에게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피 자금을 구해달라고 부탁가 있습니다. 자, 이를 승낙한 병은 어떠냐? 동산 이중양도를 통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을에게 도피 자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와 관련된 얘는 뭐야? 병은 얘는
범인 도피 자금을 대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을이 자기가 직접 도피하는 건 범죄가 안 되겠지만 병한테 자기가 도피하게 도피 자금을 구해달라는 건 범인 도피죄 교사 행위라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는 뭐다? 범인 도피죄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한 죄책이었어요. 간단한 죄책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을과 병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병이 이제 얘를 범인 도피시키기 위해서 수사기관 허위 진술한 경우에 이제 사례가 이제 복잡해지죠. 자, 그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 3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3회 시험 문제 보면은, 자, 갑은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단속에 대비하여 마침 직장을 놓고 있던 사촌 동생 을. 자, 갑과 을 사이는 뭐야? 사촌 동생, 사촌강이라는 친족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촌 동생 을에게 도박장 영업을 도와줘 용돈도 벌고 도박장이 적발되면 내가 도망가더라도 네가 사장이라고 진술해달라고 제의했고 을은 갑의 승낙을 제의했어요. 자, 이 도박장 개설자와 관련돼 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뭐다?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 이렇게 쭉 발각되고 근처에 주민신고로 경찰관 피등이 출동하여 을, 병, 정은 현장에서 도박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갑과 다른 도박꾼들은 도망쳤습니다. 근데 갑과 을 사이에는 이렇게 하기로 제의를 했고 얘가 승낙을 했어요. 그런 상태 때문에 을이 어떻게 했냐? 을은 경찰에서 자신이 도박장 주인이라고 하면서 도박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점포의 임대차 계약 경위, 종업원 채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조사를 받은 후 체포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석방됐습니다.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했습니다. 그 기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갑을 도피시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이것은 결국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친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 구속 요건의 당성 위법성은 인정되겠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거, 즉 위계에 의한 공직방도 뭐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은 어떡하냐? 갑은 이렇게 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교사했기 때문에 이 갑이 을한테 이렇게 제의라고 승낙했을 때 이 갑에 대해서는 뭐다? 갑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죄에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교사범이라고 하는 건 정범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되죠. 공범 종속성과 제한 종속 형식에 의하면은 범인 도피죄 교사범이 성립하기는 정범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게 되는데 정범인 을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돼 가지고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뭐다? 이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범인 도피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정도의 내용이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뭐 도박장 개설 관련돼 가지고는 뭐 각각 공범과 신문에서는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 도박자금은 빌린 행위 관련돼 가지고 뭐 어, 저기 뭐 불법 원인급여와 사기죄 되는데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와 횡령죄 같은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불법 원인급여와 사기죄 같은 경우에서는 사기죄는 성립한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그 쟁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범인 도피와 관련된 가불의 죄책 그래가지고 을이 범인 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느냐. 기본적으로 범인을 직접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인 경우가 구성요건이에요. 그다음에 단순히 묵비하거나 단순히 허위 진술하는 경우는 뭐다? 즉 이거는 뭐요? 이거는 도피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공범인자가 다른 공범의 존재를 묵비하면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을 한 것은 뭐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한 것을 봐가지고 이때는 범인 도피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 도피 행위가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범인 도피가 되지 않겠지만은 묻는 것에 단순히 뭐 묵비하거나 지금 대답을 안 하거나 단순한 허위 진술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적극적 기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범인도피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얘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친족 상대가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부분 관련된 이제 고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의뢰제책은 결국 친족 간의 특례 적용을 해가지고 범인도피죄에서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돼 가지고 책임 조각 사유를 이해한다. 그러므로 얘는 뭐다? 을은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범인도피죄 구성 요건과 위법성까지 인정되는데 책임이 없어가지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범인도피죄에 관련된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한 부분은 반드시 세트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 위계에 의한 공직방 여부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아요. 허위 진술을 한 것만 가지고는 왜냐면 수사기관은 여기 는 것처럼 수사기관은 범죄 사건의 수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심사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위계에 의한 공직방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범인도피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그랬을 때는 성립 여부를 넣을 때는 반드시 위계에 의한 공직방 여부는 반드시 세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횡령죄에서 위탁매매와 횡령죄를 한다 가지고 위탁매매한 물건을 갖다가 먹어버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사기죄를 안 써주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세트를 써주듯이 이렇게 이것도 세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재형점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배제책 범인도피죄 교사범위 성립할 수 있겠냐고 그런다 가지고 뭐 견해 대립이 있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학설은 긍정서 부정의 판례는 범인도피죄 교사범은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이란 건 뭐냐? 이거는 자기도피, 통상적인 자기도피 행위의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을 넘어선다면 그때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요 판례는 좀 대표적으로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즉, 요 판례는 뭐냐? 자기도피의 연장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때문에 관련된 여기 보는 것처럼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 역시 범인 도피 행위 범죄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은 자 피고인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공소 외인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속칭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공소 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피고인과 공소 외인이 그냥 후배죠. 가깝게 지내던 후배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공소인의 요청한 대포폰을 개설받고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에 오도록 한 다음 공소외인이 운전한 자동차를 타고 정주 시내를 청주시 일대를 이동하여 다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행위의 유형이다. 그 때문에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잠깐 운전 좀 해줘. 응? 아니면 뭐 잠깐 운전 좀 해줘. 휴대폰 좀 빌려줘. 이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건 자기 도피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 판례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요 가배제측까지 범인도피죄 교사범위 성립할 수 있다 보면서 결국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면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냐? 친족 간의 특례는 일신전속적 책임 조각 사유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친족을 교사하여 자신에 대한 도피행위를 한 경우는 범인에서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인도피죄 교사범위 성립한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보면 뭐 이제 공무집행 방해자 성립자 또 나오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냐 긴급 체포하려 그래요. 긴급 체포하려 그러는데 긴급 체포할 때는 여러분들 긴급 체포의 요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범죄 중대성, 사무장삼이라 그러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하고 그다음에 필요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긴급성,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뭐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세 가지 요건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자, 긴급 체포하는 데 가지고 긴급 체포 이제 아까 안 읽었는데, 긴급 체포하는 데 가지고는 요 사안에서는 뭐냐? 이 사안에서는 긴급 체포의 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긴급 기초 접 갑이 이미 자수 의사를 밝혔다는 점, 갑이 경찰관의 만남 제의에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 그다음에 긴급성 요건도 충족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긴급 체포하라는 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정한 거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폭행을 해가 다쳤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뭐 이런 내용도 앞부분과 관련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으로 범인도피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받으면 될 것 같고, 모의 시험에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다 대부분 다.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도 보면은 뭐 16년도 모의 시험에 보면은 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병은 도피 중. 자, 여기 보면 병은 도피 중 경찰관 이건 뭐 이건 이제 공무상 기밀누설죄와 관련된 필요적 공무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이건 뭐야 쟁점이? 사실관계 2에서 병은 도피 중 고양 7구 경찰관인 정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고 정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고양 친구인 병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정은 어떡하냐? 정은 병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줬습니다. 자, 얘는 뭐야? 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교사법문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이건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정이 어떻게 했냐? 동시에 숨어 지낼 곳을 알선해 주었다. 자, 이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동시에 숨어 지낼 곳을 알려줬다. 이것이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자, 얘는 체포해야 될 범인을 체포 안 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직무유기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 직무유기죄는 부자기범, 범인도피죄는 자기범이기 때문에 적극적 자기가 있을 때는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고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 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16년도 모의시험 문제도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얘네들이 이제 이런 범죄행위를 했어요. 뭐 강도 범죄행위를 했고, 네, 뭐 객체착오를 일으켰고 나는데, 여기 보면 좀 3번 사례에서 경찰이 갑을병의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망을 좁혀자 갑은 어떻게 했냐? 갑은 병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고 모든 범행을 병이 혼자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후 도피했어요. 자, 근데 이제 병은 어떻게 했냐? 병은 얼마 후 사법경찰관 P를 찾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말하면서 자수하고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자, 원래 공범이 있는데 자기 혼자 한 단독 범행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체포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뭐다? 기본적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갑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적극적 보상하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범인도피죄 교사범이 성립한다. 뭐그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뭐 허위 진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직방 성립하지 않는다. 뭐그 정도의 내용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 때문에 뒷부분 보면은, 자, 수사기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자수한 행위. 이거는 범인도피죄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범인도피죄 같은 경우는 여기 핵심적으로 써야 될 단어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직접적으로 도피를 용이하는 행위가 된다. 그다음에 이것처럼 공범인자가 다른 공범의 존재를 묵비하는 거. 존재를 묵비하면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한 부분, 이거는 반드시 세트로 나오는 게 뭐다? 여기 보는 것처럼 위계에 의한 공직방 성립 여부가 되는데,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직방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들을 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이해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봐보세요. 그냥 이것들은 우리가 쭉 여기 이제 가베제트까지 범인도피제 교사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앞부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범인도피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자기도피의 연장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 경우는 자기도피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범인도피제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그거죠. 이제 마지막 문제 관련돼 가지고 15년도 문제 530페이지에 나오는 15번 문제 보면 자, 이후 갑은 범행에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과거 교도소에 함께 생활했던 을을 만나 자신의 범행을 말해주면서 을에게 속칭 대포폰 개설을 요청하고 이를 받고 또한 을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빌려 타고 도망다녔다. 도피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는 뭐예요? 이건 갑의 행위는 이거는 자기 도피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을은 뭐다? 을은 범인도피가 성립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얘는 범인도피의 교사범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왜? 자기도피의 연장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문제는 뭐냐? 이 사실관계에서 갑의 재착 관련돼 갑을 처벌하자 하는 검사와 그다음에 갑을 변호하고자 하는 변호인청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과 논거를 정리해라. 자, 이게 검사 주장은 뭐예요? 범인 자신도 범인 도피죄 교사범인 성립됐다는 논거 판례를 근용하고 있고 어, 가뱅인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가지고 범인 도피죄 교사범인 성립한다는 논거를 대면 되는데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뭐요? 뭐 자기 도피 범인 자신은 범인 도피죄 교사범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범인 도피죄 주체가 되지 않고 교사범이 성립한다 할지라도 자기 도피에 불과해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그 판례를 이제 케이스화 해가지고 만든 모의 시험형 문제였는데 이런 정도로 쟁점을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의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뭐 이 14년도 모의 시험 문제도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 관련돼 가지고 관련돼 쭉 요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채무 멘탈 목적에 살인죄를 쓸 때 처분 행위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처분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채무 면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돼 가지고 뭐 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요번에 원래 기말고사 시험 문제 냈던 게 그 원래 혼자 사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는데 을이 돈을 안 갚으면서 머리 나쁜 놈이라고 뭐 약 올리고 다니니까 나중에 을이 열받아 가지고 그냥 쟤를 죽여서 죽여버리겠다 하는 게 그게 채무 멘탈 목적의 살인, 강도 살인을 내가 생각하고 병한테는 그냥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살인을 해달라고 교사했던 부분인데 의외로 채무 멘탈 목적의 살인이 시험 범위 제가 쟁점에 뽑아줬는데 채무 멘탈 목적의 살인으로 의율한 답안지는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별 학생들 사이에 크게 뭐 차이는 없다. 근데 이제 요걸 보고 냈던 건데 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범인도 피자 관련돼 가지고 단순히 허위 진술랑 똑같아 다. 범인도 피자 성립 여부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위증과 증거인멸 관련되는데 증거인멸과 관련돼 가지고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자, 위증과 증거인멸죄인데 위증죄는 단순 위증죄하고 모해 위증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모해 위증죄라고 할 때 이 모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해의 목적인데 이거를 우리 판례는 뭐로 본다? 판례는 이거를 신분으로 본다는 거.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뭐 정리해두면 될 것 같고 자, 증거인멸죄라든가 은닉, 도피죄라는데 역시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자 갑이 을한테 증거인멸을 교사했어요. 그 을이 밥의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근데 얘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다? 친족 관계가 있으면 얘는 뭐요? 갑의 증거인멸을 하는데 가지고 증거인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관련된 자기 증거에 대해서 자기 증거에서 교사했기 때문에 얘는 증거인멸죄 교사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해 모의 시험에 나왔던 이제 중요한 논점은 이제 그동안 안 나왔던 논점이 이 갑과 을이 공범이면 어떡하는 거? 공범이면은 이 증거를 인멸했는데 이 증거를 인멸했을 때 이 증거가 자 갑과 을의 공통된 범죄의 증거였어요. 자, 이 공통된 범죄의 증거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을은 자기 증거를 갖다가 인멸한 거 아니야. 자, 을은 자기 범죄, 자기가 공범 사건 중에서 자기가 관련돼 있는 공범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에 을은 자기 증거를 인멸한 것 때문에 얘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이렇게 부탁한 건 뭐야? 증거인멸을 교사한 부분은 이 을이 자기 증거를 인멸한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아예 구성권의 성립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면 얘는 뭐다? 증거인멸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을이 인멸한 증거가 갑과 을의 공범 사이에서 공범인 증거였다. 그랬을 때 을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물론 갑을 위해서 인멸해 줄 때는 증거인멸죄가 사겠지만 자기 범죄의 증거를 없앤다고 하는 목적이었다면 그 의도였다면 그때는 자기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올해 모의 시험에 나왔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증거인멸죄 관련돼 가지고 추가를 해주면은 뭐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죄 관련돼 가지고 뭐 여기 문제 위증죄 나오는데 위증죄 교사범 관련돼 가지고는 뭐 여러분들이 경과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뭐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증죄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부분은 없고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봐 보세요. 뭐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그 위증을 교사한 부분 관련돼 가지고 위증죄라든가 위증을 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범인 도피죄 관련된 요건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단지 모의 시험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올해 이제 10월 8월 모의사에 공범자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교사였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을은 오피스텔 관리소장 갑에게 범행 당시 오피스텔 1층 현관 CCTV 영상을 삭제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X는 영상 삭제를 못내면 거절했습니다. 자, 얘가 뭘 했어요? 을은 자기의 증거를 인멸해달라고 오피스텔 관리소장 X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겁니다. 근데 을은 어떻게 해요? 삭제 영상 방법을 영상 삭제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교사했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피교사자가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뭐요? 얘만 증거인멸 교사죄 예비 음모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처벌되지 않는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에 을은 X 몰래 병을 관리사무소로 보내 CCTV 영상을 직접 삭제하도록 하였고 정은 이에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CCTV 영상이 뭐냐? 이 CCTV 영상이 갑과 정의 범죄 영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를 그러는데 CCTV 영상 자료는 공범자 을과 정의 범행이라는 공통된 증거에 해당한다. 그랬을 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학설은 긍정설 밑으로 내려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 학설은 긍정설 부정설이 있는데 판례는 뭐다? 판례 입장은 절충설 입장이에요. 공범의 이익을 위한 때는 타인 증거에 해당하고 자기와 공범을 위한 때는 타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공범자와 자기를 위한 때는 그거는 자기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절충설의 입장입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두면서 여기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 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처벌할 것을 두려워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자기 증거 인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가 초래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판례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면서 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증거의 인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는 타인 범죄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는 증거인멸죄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를 부탁한 이 의뢰행위도 역시 정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공범인 교사행위는 아예 증거인멸죄 교사범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관련된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증거인멸 교사죄 관련돼 가지고 여기 어디 갔어? 자, 공통된 증거는 자기 증거대으로 증거인멸죄 성립하지 않아요. 정의 증거인멸죄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에 대해서 뭐요? 이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X에 대한 증거인멸은 실패한 교사에 해당하고 정에 대한 증거인멸은 뭐요? 이거는 아예 을과 정은 공동정범으로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뭐 죄에 대한 정의에 아예 정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얘들이 이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에 차고 관련된 거 적법성에 차고 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봤던 부분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여기도 뭐 그다음 사건에 보면 19년도에 증거인멸 교사가 있는데 갑은 자신의 집으로 가 동생 을에게 그동안의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고 범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을에게 시계 보관을 부탁하고는 잠적했습니다. 시계를 보관하던 을은 형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교동창인 씨에게 자신의 시계라고 말하고 매각해버렸어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갑과 을의 재책은 어떻게 되냐? 관련돼 가지고 증거 있는 교사죄가 성립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범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력형을 처벌되지 않는데 자신의 증거 인력을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 이건 당연히 증거 인력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갑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를 보면 되고 을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증거 인력이랑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그 책임이 조각된다. 근데 이 당시에도 친족 간의 특례를 친족 상도례라고 표현하면 감점용이라는데 답안 채점을 하다 보면은 친족 간의 특례하고 친족 상도례를 갖다가 이상하게 혼동해서 쓰는 답안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답을 읽어보면 뭐냐? 답을 읽어보면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돼가지고 책임이 조각된다고 썼는데 용어를 친족 상도례라고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감점 유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급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도 뭐 쭉 보면은 전부 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지 않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요 문제 여기 보는 건 16년도 모의시험 1참 나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모해 위증죄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해 위증죄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모해 목적이 신분에 해당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모해 목적은 신분이 아니다. 신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33조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모해 목적을 신분이라고 볼 경우에 답안 구성해 가지고 판례에 따라 답안 구성하면 이렇게 본다. 그러나 모해 목적은 신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이렇게 답안 구성을 할 수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쭉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조금 그랬던 문제가 제가 이제 과거에 설명할 때도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요 13년도 모의시험 문제는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헷갈렸던 게 자동차의 블랙박스는 당연히 앞에만 찍는 줄 알았어. 응? 여러분들 근데 아니더라고요. 택시의 블랙박스 같은 건 뭐요? 택시의 블랙박스는 앞에를 찍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안에도 찍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량 안에를 찍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맥주 캔을 마시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범죄에 대한 영상이고 그다음에 저쪽 범죄는 다른 범죄에 대한 영상이다. 그러니까 범죄에 관련된 자기 범죄와 타인 범죄를 구별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좀 정리해 보면은 뭐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조잡하다기보다는 너무 그냥 기술적으로 나눴던 문제다. 13년도 문제는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무고죄와 관련된 거는 이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설명했었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형사범죄가 안 되는 사실을 무고하는 경우 그 경우는 뭐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뇌물죄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뇌물죄 설명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이 전체적으로 뭐 일부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그럴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출 문제나 나왔던 부분이 크게 중요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의 문제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까지 형법 연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